자, 오늘 CPI 물가지수가 나왔었죠. 에너지만 빼면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슈퍼코어 CPI가 전월 대비 0.27% 나왔고 이전보다는 낮게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락장이었습니다. 특히 AI 관련주들이 빠졌었는데 AI 관련된 반도체들이 떨어졌고 산업 쪽에서도 캐터필러, 이 AI 인프라 관련 회사인데 6.4% 떨어졌고 전력 회사인 GE 베르노바 5.7% 떨어지고 대신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순환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가 2.7%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월마트, 코스트코,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 등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 또 AI 관련 주들에서 BAR 관련 주들로 순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CPI 전체적으로 봐보면 에너지 상품 때문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휘발유 가격이 40.5%로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이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4.2%나 나온 거에 대한 최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항공료나 에너지 전체적으로 운송, 식품, 유틸리티 올랐고요. 대신 안정적이거나 하락한 물가지수가 떨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고요. 주거비용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고 신차 가격 상승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세에서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고차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교육, 커뮤니케이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용 줄어들고 자동차, 큼직한 종목들은 떨어졌어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험 가격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가격, 전쟁 이슈만 아니면 물가 지수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떨어졌던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부터 이란의 공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제도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했고 오늘 또 다시 공격할 거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습이 이어졌고요. 이란 미나브 시리크에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컨펌했습니다. 미군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 15분에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자위적 공습을 추가로 감행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테그세스 국방장관도 중앙사령부에서 오늘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폭탄으로 협상해야 된다면 폭탄으로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밤 감행될 공격은 강력하고 분명할 것이다. 내일 밤에도 해야 된다면 역시 강력하고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은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센트컴에서 볼 기회가 있었던 여러 종류들의 공격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의 핵심 시설에 탕탕탕 폭탄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전쟁을 재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의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또 떨어졌던 이슈가 이 오라클 실적 발표인데요. 4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회했습니다. 대신 좀 긍정적인 거는 클라우드 인프라 예상 상회하면서 확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었고요. 오라클 장외 거래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나스닥이랑 S&P 다우존스는 뛰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장은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이 0.9% 상승, S&P 0.7%, 그리고 다우존스 0.65%. 최근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는 기본이고 장중에 10분 만에 0.5%가 움직이는 경우도 대다수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내로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지만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에 1.4%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0.7%로 좀 지난달보다는 상승률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전월 대비는요.
지난달에 1.0%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0.5%가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전년 대비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난달에는 근원 전년 대비가 4.3%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5.4%로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죠. 헤드라인 PPI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는 4.9%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6.4%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지수가 좀 높은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부 사항을 보면요. CPI 물가지수, 에너지 가격 빼면 나머지는 괜찮게 나왔어요.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신차라든지 중고차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란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CPI 둘 다 내려갈 거라는 그런 희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인데 방금 또 속보로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CNN에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가오고 있다. 해당 보도로 유가가 또 0.9% 하락하고 있네요. 추가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우려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잠깐만 확인해 보면 690일 여기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690일 뚫리면 이제 매물대가 크게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42까지 이제 만약에 뚫린다면 내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란 관련해서 계속 협상이 오가고 있고 이번 CPI가 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722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요약을 하자면 CPI 물가지수, 에너지만 빼면 물가는 잡히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물가지수가 잡힐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 미국 측에서 이란을 공격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이거는 전쟁을 재개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좀 쇼킹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매출이 부진한 대신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이것도 나름 최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 5시간 뒤면 나오는데요. 실시간 방송에서 또 어떻게 나온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컨텐츠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